지금까지 설명해서 시트러산 회로에서 나온 것은 NADH라는 하이에너지 물질이고 그 하이에너지 물질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렉트론이 나오고 그 일렉트론이 전자 전달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동물이 쓰는 에너지입니다. ATP라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우리 모든 근육운동, 그 다음에 뭐 단백질 합성이나 많은 생명체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소스는 ATP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동물 근육에서 ATP가 어떻게 쓰여주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당근군 같은 것이 딱 붙어 있죠. 이게 ATP입니다. ATP가 분해돼서 인상기가 떨어질 때 그 힘으로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 사슬을 스트로커 이렇게 노젓듯이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고 있죠. 잘 보시면 이 과정에서 지금 구가 쪼개져서 날아가는 부분이 인상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는 여기 보시면 ATP가 되는 거죠. ATP가 되고 쪼개지죠. 쪼개져 날아가는 것이 인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분해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 사슬을 나노메타 오다로 아주 마이크로하게 움직여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말하고 걷고 달리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노란 구슬인 칼슘입니다. 칼슘이 들어가야 지금 액틴 필라멘트 사슬이 터닝을 해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요 노란 공이 나오죠. 이거 칼슘입니다. 노란 거 칼슘이 딱 들어가면 붙어있죠. 붙어있다 떨어지죠. 붙어있는 동안 이게 터닝하는 거죠. 붙어있을 때 터닝하죠. 터닝하면 이 미오신 머리가 딱 안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지금 보시면 ATP가 분해되죠. 분해될 때 나오는 힘으로 갖고 앞으로 나가고 칼슘이 액틴 사슬에 붙으면서 이걸 돌려주는 거죠. 액틴 사슬을 돌려주면서 미오신 머리가 들어갈 자리를 노출시켜주는 거죠. 노출되면 결국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ATP가 분해돼서 ADP로 될 때 그 결합 에너지에서 방출된 에너지로서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를 스텝 바이 스텝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이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모든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시트러산 회로. 시트러산 회로에서 나온 NADH라는 물질이죠. 그 NADH라는 물질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두 개의 일렉트론. 두 개의 일렉트론이 결국은 이 사이클을 돌면서 양성자를 막간 공간으로 펌핑하고 이것이 결국은 ATP 합성 효소를 돌리죠. 결국 이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우리가 생화학에서 지금 간단히 생략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결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반드가 생화학에서 질소가 7번이죠. 7번인 경우에는 질소 7번 질소에 이거는 전자가 7개죠. 전자가 7개가 이 원자 핵주위를 어떻게 배치를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1s 궤도에 2개, 2s 궤도에 전자가 스핀업, 스핀다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 궤도에 자 이러면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 되죠. 7개죠. 5, 6, 7이 되죠. 그러면 이 질소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완결이 되는 거죠. 되는데 항상 이 전자 배치에서 모든 원자들은 체외각 전자를 불활성 기체 형태로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방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개의 전자만 더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인 바로 네온이 되는 거죠.
네온가스가 되면 불활성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 질소는 항상 전자 3개를 받아서 공유 결합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자를 공유하는, 다른 원자하고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는데 항상 3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소를 쓸 때는 공유 결합 반드가, 결합선이 항상 3개입니다. 예. 그 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탄소는 6번이지 않습니까? 6번 또 동일하게 써보면 1s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2s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2p 궤도에 하나, 둘 들어가면 6개 되죠. 그러면 이것도 네온가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더 4개가 더 들어가야 되죠. 4개가 들어가면 체외각이 다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 궤도가 안정이 된 불활성 기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 때는 항상 전체 분자 개념에서 결합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카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를 항상 받아들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카본에서는 항상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 결합선을 하나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포인트도 이 포인트를 봅시다. 지금 이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각 포인트는 카본이 있는 거죠. 네,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탄당이라는 거죠. 카본이 5개인데 카본이 결합선이 요 산소하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다가 H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쪽 카본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예. 그렇죠. 항상 그렇게 되죠. 예. 자, 산소는 그럼 결합선이 몇 개 되는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소는 8번이죠. 8번을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그럼 보세요. 4개, 4개, 8개 되죠. 전자 8개가 들어갔는데 이 산소는 전자를 다른 데 2개만 더 받아오면 되는 거죠. 다른 물질에서 2개만 더 받아오면 이 방이 완전히 차고 네온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항상 받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산소는 결합선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산소는 하나, 둘. 어떤 산소를 봐도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결합선이. 자, 이쪽 산소도 보면 요 하나, 둘. 예. 요도 산소 2개. 예. 결합선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죠. 예. 산소는 결합선이 2개입니다. 이 점 참으로 중요합니다. 산소는 항상 이웃에서 전자 2개를 훔치는 능력이 있어요. 갖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이 산소가 여기서 들어오는 산소가 전자 2개를 탈취해서 이렇게 안전한 모드로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자를 주로 가까운 데서 탈취합니다. 이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DNA가 있습니다. 그 DNA에서 전자 2개 갖고 오면 뺏어오면 DNA는 얼그러지죠. 즉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산소가 전자 2개를 획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항상 세포가 난동을 부리는 거죠. 산소를 탈취하려는. 네.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s 궤도에 전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 하나를 더 받아들이면 안정한 기체는 헬륨이 되죠. 그럼 전자 하나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소는 항상 반딩이 결합선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 결합선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 이 수소 결합선이 하나 나와 있죠. 어떤 수소를 보도 요것도 CH2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카본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쪽에 수소 입장에서 결합선이 하나죠. 이쪽 수소도 결합선이 하나죠. 예. 이제 항상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묵시적으로 제가 분자란 그 데피니션 안 하고 있었는데 분자는 뭐냐 하면 분자라는 이 물질의 형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뭐냐 하면 공유결합으로 결속된 원자 집단을 분자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으로 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하는 이 결합선이 질소인 경우 하나, 둘, 셋. 예. 탄소인 경우는 공유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예. 수소인 경우는 결합선이 하나, 산소인 경우는 결합선이 둘.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는 분자가 핵심 물질의 형태인데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결합을 해야 됩니다. 분자의 데피니션이 정의가 바로
공유 결합으로 결속된 원자의 집단을 분자를 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결합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많은 결합들이 있습니다. 수소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 결합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화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물질은 대부분 분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전자를 공유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 결합선으로 된 거죠. 이게 케쿨러 이게 생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자 결합 형태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모든 길은 시트르산 회로를 통한다. 왜냐하면 이 시트르산 회로가 결국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산 모든 분해 대사 혹은 생성 대사 이 모든 회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시트르산 회로가 최종 산물로서 NADH를 만들고 그거에 의한 ATP가 생기는 것이 분해 대사의 핵심이죠. 그리고 아미노산도 이 시트르산 회로에 중요하게 크게 두 군데 포인트로 들어가죠. 한쪽이 뭐냐면 알파케토 글루탐산 쪽으로 글루탄산 계열의 아미노산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자, 들어갔을 때는 시트르산 회로에 합류해서 에너지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고 나올 때는 대사 산물로 나오는 거죠. 생성대사하고 분해대사에 직접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인 경우에는 알파케토 글루탐타르산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아미노산 그룹들은 옥살로 아세트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 아미노산들이 결국은 시트르산 회로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DNA죠. DNA 유전자죠. DNA 유전자의 게노믹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시트르산하고 아미노산하고의 상호관계입니다. 결국은 생명현상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시트르산 회로입니다. 이상입니다.